여러분들은 공동 샤워장이나 목욕탕 같은 장소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옷이 없어졌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그것도 동네에 잘 아는 장소가 아니라 처음 가본 곳,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유럽 한복판에서요. 막막한 기분이 들겠죠? 요즘도 유럽의 관광지나 어딜 가더라도 참 좀도둑, 소매치기 많아요. 과거엔 말도 못하게 더했죠. 유럽 배낭여행 다니면서 짐 한 번도 도둑 안 맞고 다니면 기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저도 여러 군데서 소매치기랑 좀도둑 때문에 벌어진 에피소드가 참 많고 어딜 가나 골치 아픈 문제였거든요. 나중에는 점점 경험치가 쌓여가면서 대응책도 생기고 딱 낌새만 봐도 아이 저놈 저거 도둑놈이구나 감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짐을 숙소에 보관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행객들이 모이는 공동시설이나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이런 데서는 숙소에 놔둔 것도 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귀중품은 호텔 프런트나 게스트하우스 주인, 호스텔 관리인에게 맡기곤 했죠.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그 보관하는 놈이 들고 튀거나 슬쩍슬쩍 빼놓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여행자 수표가 두세 장이 줄어있던가 기차에 탔는데 여권 케이스는 있고 여권이 빠져있던가 이런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는 그런 건 없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차를 타거나 여행자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 등에서는 배낭여행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끼리 도둑놈 정보, 도둑 수법 이런 거 공유하는 게 일이었어요. 어디 가면 뭐 조심해라, 어떤 숙소에 가면 여권 복사해서 몰래 터는 놈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요즘은 그런 배낭여행자 비밀기지 같은 느낌의 시설들은 다 없어진 지 오래고 전부 스마트폰으로 공유를 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도 추억으로만 남아있겠죠. 오늘은 그런 도둑 사례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떠올려봤습니다. 먼저 샤워하러 갔다가 옷을 전부 도둑 맞아서 최악의 위기 상태에서 한국 남자를 만난 유럽 미녀의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인생은 드라마고 영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에게도 참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일이 여행에서 있었답니다. 하지만 로맨스나 멋진 모험 장르보단 코미디에 가까운 영화였지만요. 난 21살 때 유럽 각국을 도는 배낭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관광지와 명소를 들렀고 그리고 기차와 게스트하우스에서 여행자들을 만나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답니다. 가끔 소매치기나 좀도둑, 집식, 거지들을 만나 곤란한 상황에 빠진 적도 있지만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렇게 큰 위험은 없었어요. 그러다 여행자들 사이에서 비밀 거점처럼 알려진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기로 했죠. 가격에 비해 숙소 내부는 무척 훌륭했고 다양한 볼거리와 여러 장소가 있어 몇몇이 그룹을 이뤄 여행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단 하나, 공동 샤워장이 숙소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게 흠이었죠. 그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시간이 많이 늦었고 하나 둘씩 내일 일정을 위해 숙소로 들어갔어요. 이야기에 빠져 샤워를 못하고 있다가 늦었지만 샤워장으로 향했어요. 캄캄한 밤이라 살짝 무서웠지만 게스트하우스 부지 안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위험할 일은 없었으니까요. 여행의 긴장이 풀어져서였을까요? 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황당하고 우습고 곤란한 상황에 빠져버렸답니다. 샤워를 마치고 갈아입을 옷을 찾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죠. 시계와 함께 내 옷이 사라졌어요. 너무 당황해서 주변을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밤이라도 알몸으로 밖을 다닐 순 없으니 눈앞이 캄캄했죠. 게다가 동전을 넣고 시간이 지나자 불도 꺼져 버렸지 뭐예요? 난 비명을 질렀지만 이 시간에 샤워장에 오는 사람은 없고 나 혼자 벌거벗은 채로 깜깜한 샤워장에 갇힌 꼴이 되어버렸죠. 너무 황당한 일이라 눈물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하나 궁리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숙소까진 몇백 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릴 거고 그렇게 사람이 와도 너무 창피하고 내 손엔 작은 수건 한 장뿐인데 그걸로 가리고 뛰어가야 할까? 그럼 난 인생 최악의 망신을 당하겠지?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뒤죽박죽이었죠. 그런데 근처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는 날 좀 도와달라고 외쳤죠. 곧 낮은 남자 목소리로 거기 누가 있나요? 하는 영어로 대답이 들려왔어요. 순간 좀 무서웠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벗어날 희망이 생겨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죠. 샤워하고 나왔더니 내 옷을 도둑 맞았어요. 날 도와줄 수 있나요? 그는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잠시 후 샤워실 문 앞에 뭘 내려놨어요. 세상에! 그게 뭔지 알아요? 종이 박스요? 큰 박스! 그리고 작은 수건 한 장이 그 위에 있었죠. 난 황당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지만 박스 위아래를 터서 그걸 뒤집어 쓰고 엉거주춤 걸어 나왔죠. 아무도 없는 밤이라 차라리 다행이었지. 알몸으로 박스에 들어가 있는 여자 상상이 가세요? 눈앞엔 랜턴을 든 동양인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내 모습을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리지 뭐예요? 곧 웃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주변에 몸을 가릴 만한 걸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잠깐 박수로 가리라는 거였어요. 어쨌거나 날 도와준 건데 화를 낼 수 없잖아요. 하긴 나라도 그 모습을 봤으면 웃었을 것 같긴 해요.
그는 박스를 입은 채로 숙소까지 빨리 가면 어떠냐고 물었지만 아무리 밤이라도 그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평생 망신거리잖아요. 그렇다고 작은 수건 2장으로 가리고 뛰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다 밤에 이상한 변태짓을 하는 여자로 여행자들에게 두고두고 소문나고 싶진 않았어요. 내가 어쩔 줄 몰라 하자 그는 잠시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 기다리면 자기가 도와줄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입을 만한 옷을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방법이 없었죠. 박스를 뒤집어 쓰고 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으니까. 그렇게 그는 뛰어갔고 난 샤워장 밖 구석진 곳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별 기분이 다 들었죠. 황당함, 허탈함, 웃김, 슬픔, 분노 등등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있구나 하면서 기다리는데 주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옷을 훔쳐간 도둑이 날 덮치면 어떠나 하는 생각에 너무 무서워졌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 샤워장 건물 주변 움푹한 틈에 몸을 숨기고 아예 박스 안으로 들어가 박스를 덮고 쭈그리고 있었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찌나 시간이 느리게 가던지 곧 사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큰 소리로 어디 있냐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난 그의 목소리라는 걸 듣고 기뻐서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박스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답니다. 그런데 박스에서 머리를 내미는 나를 보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서 폭소를 터뜨렸어요. 잠깐 날 보고 웃는 그가 원망스럽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곧 내 웃기는 모습을 눈치채자마자 나도 모르게 같이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우린 그렇게 한참이나 웃었고 곧 그가 가져온 옷을 걸쳐 입고 함께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조리장에서 그와 만나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었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렸지만 그 일은 우리 둘밖에 모르는 비밀이었는걸요. 우린 아침을 함께 먹으며 그때야 비로소 그에게 어제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었죠. 식사하는 동안에도 우린 서로를 보며 몇 번씩 웃음이 터져 밥을 먹기가 곤란할 정도였답니다. 우린 서로에 대해 그가 한국 사우스 코리아에서 온 남자란 걸 알게 되었죠. 서로 잊지 못할 비밀을 공유한 덕분인지 이야기하며 금방 친해졌고 날 도와주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그에게 호감을 느껴 함께 동행하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그렇게 우린 며칠간 일정을 함께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고 연인처럼 즐겁고 설레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와 헤어져 다른 길로 가야 할 시간이 되었고 난 몹시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와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고 서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기로 한 다음 아쉬운 이별을 했죠. 시간이 지나 그에게 메일이 왔을 때 그때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뒀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의 이야기에 또다시 그때 일이 떠올라 혼자 배를 잡고 웃었어요.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운 추억이지만 이제는 그런 해프닝을 겪을 가능성이 없어져서 한편으론 아쉬운 기분도 들어요. 요즘 한밤중에 박스를 뒤집어 쓴 알몸에 여자가 있다면 금세 SNS에 공유돼서 난리가 날 테니까요. 네, 제가 유럽 배낭여행 중에 겪은 에피소드 중에서 살면서 여행에서 재미있던 기억으로는 첫손에 꼽을 만한 내용이라 골라봤고요. 그때 겪은 일과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눈 것을 여성분의 시점에서 재구성해봤습니다. 비슷한 영상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사진이 비슷한 게 있길래 결제를 했는데 사진 2장에 $100니까 너무 비싸긴 하네요. 그래도 비슷하게 묘사가 된 게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당시 유럽 곳곳에는 배낭여행자들의 거점이나 비밀기지 이런 느낌의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국인들에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핫스팟이라고 입소문을 타던 곳이었어요. 저도 기차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꼭 들르면 좋다고 추천을 받았는데 안 가봤으면 저런 재밌는 일이 없었겠죠. 혹시라도 여기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제 신원이 드러날 확률이 0.1%라도 있는 거니까 오늘은 장소를 두루뭉실하게 표현했습니다. 저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웃겨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쁜 여자가 홀딱 벗고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물론 본인이야 인생 최악의 위기고 치욕이었겠지만 지나고 나면 평생 기억에 남지 않겠어요? 늦게 도착해서 샤워를 하러 갔는데 혼자 으슥한데 밤길을 걷고 있으니까 왠지 으스스한 기분도 들고 그런데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샤워실에서 막 들리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소리 들어보니까 영어도 아니고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일단 바닥에서 짱돌 몇 개 주워가지고 근처에 가서 물어보니까 다행히 영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하니까 도와달라고. 저렇게 캠핑장 비슷하게 샤워실이 따로 떨어져 있는 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에서는 코인라커나 샤워장 주변에 전문 터리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 숙소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샤워할 때니까 좀 무방비하기도 하고 또 여행 중에 긴장이 풀리니까. 근데 보통은 가방이나 시계 이런 귀중품을 가져가는데 옷까지 다 털어가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아마 여자 옷만 전문으로 가져가는 변태가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관리인이 좀 음침하게 생겼던데 그놈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때가 추운 날씨는 아니었지만 샤워하고 물기도 남아있는데 알몸으로 계속 벌벌 떨고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 상태로 모르는 남자랑 나와서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게다가 동전을 넣으면 불 들어오고 물 나오고 이런 샤워장이라 계속 컴컴한 데 있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일단 뭐라도 가려야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주변을 보니까 한쪽에 종이박스 큰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일단 몸은 가릴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좀 덜 춥잖아요. 혹시 다른 사람이 와도 좀 가리고 숨을 수 있으니까 그거랑 내가 가져온 수건 갖다 주고 잠깐 있으라고 했죠. 어쩌겠어요. 나도 반팔티 하나밖에 없는데 우통 벗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조그만 수건 2장 가지고 그대로 숙소까지 가면은 무슨 둘 다 야외에서 변태짓 하는 남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간 채로 그냥 가자고 해봤더니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좀 웃기긴 했어요. 그대로 가면 완전히 코미디니까. 그래서 잠깐 있으라고 하고 숙소로 뛰어오면서 머리를 굴렸죠. 그 밤중에 외진데서 여자 옷 파는 가게가 있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 여자들 숙소에 가서 옷 좀 빌려주세요. 여자 옷 좀 주세요.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바로 경찰 불러서 저는 끌려가겠죠. 여자는 박스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알리면 저 소문 다 퍼져가지고 저 여성분 망신당하고 창피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서 옷을 좀 찾아보니까 셔츠 비슷한 거 하나 하고 반바지 하나 세탁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얼른 들고 다시 뛰어갔죠. 근데 가서 보니까 샤워장 주변에 없어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냥 야 옷 가져왔다 하고 큰 소리 내니까 저쪽에서 I'm here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구석에 안쪽에 틈 있는데 거기 박스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제가 올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머리 쑥 내미는데 이거 불쌍해 보이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자기도 나보니까 막 웃겼나봐요. 그래서 서로 한참 웃다가 일단 옷 가져간 거 대충 입고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왔죠. 다음날 아침에 둘이 보자마자 그냥 막 손가락질 하면서 뒤집어지게 웃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니까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그거는 우리 둘밖에 모르는 일이니까 고맙다고 저녁 산다고 해서 서로 이런저런 여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며칠 동안 자연스럽게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웃긴 인연이기도 하고 이쁜 여자가 자기랑 같이 다니자고 하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어딨어요. 나한테 호의가 있는 녀석인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네, 여기서 수위가 더 올라가면 19금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상상에 맡깁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연락을 하고 사진을 찍은 걸 같이 보내줬는데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박스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사진으로 꼭 찍었어야 한다고 서로 농담하고 그랬죠. 본인도 나중엔 아쉬워하더라고요. 사진 찍어놨으면 자기 인생 최고의 에피소드였을 거라고. 근데 그때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는 한참 뒤니까요. 그렇게 곤란한 상황에서 무슨 필름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사진 찍고 있으면 나중에 고소당하겠죠. 당연히 생각도 못하고. 대신 제 머릿속에는 아주 선명하게 그 장면이 남아있습니다. 이쁜데 웃긴 모습으로요. 영상 보신 여러분들도 참 재밌는 에피소드였죠. 그래서 때로는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코미디보다 더 웃긴 거라고 하나 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공유되는 시대가 아니었고 모든 걸 우연히 만나 부딪혀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행자의 낭만이 살아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하고요. 물론 이제는 그만큼 여행지에서 돌발 상황이나 사건 사고가 생길 일이 없겠지만 여행을 통해 이런 경험을 할 사람도 할 상황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 제 추억으로만 남을 것 같아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